안녕하세요. 정보쌤이에요. 오늘은 과정평가형 외부평가 실기 문제의 벌써 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배워볼 예정입니다. join.jsp 파일을 만들었을 때 커스트 넘버를 자동으로 생성하기로 했던 것 혹시 기억하시나요? 자동으로 생성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예외 처리를 했었죠? 오늘은 그 자동으로 생성하는 부분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드디어 이용할 거고,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기 전에 데이터베이스 개념을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SQL에 관한 강의를 살짝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QL은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고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언어인데요.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기본키와 후보키, 외래키 개념이 있습니다. 기본키의 개념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기본키는 후보키 중에서 선정되어 사용하는 키래요. 선생님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들의 개인정보에는 먼저 주민번호가 있죠. 주민번호 말고 이름도 있을 거고요. 연락처, 주소 등등 우리에 대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을 때 이름은 동명이인이 가능하죠. 동명이인이 있으면 한 사람 한 사람을 구분할 수 있나요? 없겠죠? 이름은 동명이인이 있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구분할 수 없다. 연락처 또한 우리 집에서 엄마, 아빠, 나 연락처가 다 같을 수도 있어요. 집번호 같은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연락처로도 개인을 식별할 수 없다. 주소 역시 우리 가족이 한 집에 살고 있으면 누가 누군지 식별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 바로 이 주민번호는 개개인마다 고유한 식별 번호이기 때문에 주민번호만 알고 있으면 이 집에 사는 사람 중에서도 나인지, 우리 오빠인지, 우리 부모님인지 한 명 한 명 개인을 식별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개개인별로 서로 다른 값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사람을 식별해 줄 수 있는 이런 대표할 수 있는 애트리뷰트를 후보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후보키의 특징을 보면 유일해야 되고요. 최소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주민번호만으로도 개개인을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번호 플러스 이름으로도 개개인을 식별할 수 있지만 주민번호 하나만 가지고 개인을 식별하겠습니다. 굳이 이름이라는 애트리뷰트까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주민번호 말고 우리 학번이 있죠? 학번 역시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학번을 가지고도 우리 학교에서 나인지 내 옆자리 친구인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학번과 주민번호, 즉 후보키가 여러 개 있을 때 그 중에 선택된 단 하나의 키, 그것을 기본키라고 합니다. 기본키는 개개인을 식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널 값이 올 수가 없고요. 널이 올 수 없고 중복 값이 올 수도 없습니다. 똑같은 값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마지막으로 외래키의 개념을 알아야 하는데요. 외래키는 릴레이션에 속한 어떤 애트리뷰트 집합이 다른 릴레이션의 기본키인 경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학생에 대한 개인정보, 학생이라는 릴레이션에는 학번이 들어갈 수 있고요. 이름이 들어갈 수도 있고 연락처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과목이라는 릴레이션을 하나 만들어 볼까요? 과목이라는 릴레이션에는 과목 코드가 들어갈 수 있고요. 과목명이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두 개를 바탕으로 성적이라는 릴레이션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성적 릴레이션에서는 어떤 학생이 어떤 과목을 들어서 몇 점을 받았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학번 알아야 될 거고요. 과목 코드도 알아야 될 거고요. 몇 점 받았는지 성적도 알아야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학번은 학생 릴레이션의 기본키, 과목 코드는 과목 릴레이션의 기본키이기 때문에 성적 릴레이션에서 사용되는 학번과 과목 코드는
외래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래키. 다른 릴레이션의 기본 키를 참조하고 있기 때문에 외래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학번과 과목 코드 같은 경우에는 성적 릴레이션에서 기본 키이자 외래키가 되는 거죠. 테이블을 생성하는 SQL부터 하나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은 방금 전에 봤던 표를 얘기합니다. 표라고도 부르고요. 릴레이션이라고도 부르고 테이블이라고도 배우는데 학생 테이블, 과목 테이블, 성적 테이블 같은 이런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우리가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만든다는 뜻에서 create table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하고요. create table, 그 다음에 테이블 이름을 우리가 마음대로 적어주고 이 가로 안에 여러 가지 애트리뷰트를 적어주면 테이블이 생성됩니다. 하나씩 볼까요? 지금 이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애트리뷰트가 기본적으로 3개가 들어가네요. 애트리뷰트 넣고 싶은 개수만큼 여기에 써주시면 됩니다. 먼저 기본 키 애트리뷰트가 있어야 되겠죠? 기본 키는 무조건 들어가니까요. 널 값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기본 키 애트리뷰트는 널 값이 없어서 무조건 들어가고 뒤에 보시면 난 널이라고 보이시죠? 기본 키 애트리뷰트 그 다음에 속성이 넘버인지 캐릭터인지 그 다음에 길이, 사이즈, 몇 글자짜리인지 이렇게 나란히 써주시면 됩니다. 애트리뷰트가 더 있다면 애트리뷰트 2, 애트리뷰트 3 이렇게 여러 개 나란히 이어서 적어주시면 되고요. 프라이머리 키는 기본 키라는 뜻이에요. 기본 키 설정, 프라이머리 키 하신 다음에 가로 열고 기본 키의 그 애트리뷰트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외래키가 있다면 foreign key, 가로 열고 어떤 게 외래키인지 그 외래키 애트리뷰트 학번이면 학번, 과목 코드면 과목 코드라는 그 애트리뷰트 이름을 적어주시고 어떤 테이블에서 참조하는지 references 참조하는 테이블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테이블 예시를 선생님이 외부평가 실기 문제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외부평가 실기 문제에서 보통 2개의 테이블을 만들으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풀 문제 같은 경우에는 화면에 보이는 테이블을 만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씩 볼까요? 먼저 테이블을 생성하는 명령어 create table이었고요. 대소문자 구분 없습니다. 이렇게 가로 열고 닫고 요 사이에 애트리뷰트 쓰면 된다고 했었죠? 첫 번째 애트리뷰트 먼저 보면 기본 키 애트리뷰트네요. 여기 프라이머리 키, 기본 키라고 되어 있지요? cost num 애트리뷰트 이름 그대로 써주시고요. 형태는 number, 숫자 형태의 6글자짜리 길이 적어주시고 not null이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콤마로 연결할 거예요. 애트리뷰트가 여러 개일 때는 콤마로 연결한다. 두 번째 열은요. cost name 그 다음에 varchar2 캐릭터라는 뜻이고요. 얘는 캐릭터랑 똑같은데 무엇이 다르냐? 얘가 지금 가로 열고 20글자짜리인데 만약에 그냥 캐릭터 20글자라고 했으면 내가 10글자만 입력했을 때 10글자의 공간은 남을 거예요. 빈 공간으로 남을 거예요. 그런데 var 캐릭터 2 이거는 내가 입력한 글자에 맞춰서 사이즈를 유동적으로 조절을 해줘서 메모리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낱널이 아니니까 그냥 콤마 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 phone, phone 얘 역시 varchar2 얘는 13글자 콤마. 네 번째로 address varchar2 가로 열고 60 콤마. 그 다음에 join date 얘는 그냥 데이트 형식인데 데이트는 날짜죠. 날짜라서 길이가 따로 없습니다. 콤마. 칸이 부족해서 선생님이 옆에다가 그냥 쓸게요. grade 얘는 캐릭터형 가로 열고 한 글자
콤마 city. 얘도 캐릭터형이고 얘는 두 글자 콤마 해주시고요. 애트리뷰트는 추가했는데 하나만 더 추가하면 되죠. 프라이머리 키. 프라이머리 키는 뭐였냐면 가로 열고 커스트 넘버였죠. 가로 닫아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테이블이 생성될 거예요. 실습 한번 해볼까요? SQL 디벨로퍼라는 프로그램을 열었고요. 이 SQL 디벨로퍼라는 프로그램은 실제로 시험장에 깔려있을지 안 깔려있을지 몰라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CMD 창을 이용해서 입력을 할 건데 여러분들 눈에 잘 보이기 위해서 선생님이 SQL 디벨로퍼라는 프로그램을 별도로 설치를 했고요. 여러분들도 선생님이랑 함께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보고 싶다면 SQL 디벨로퍼라는 프로그램을 깔면 되시고요. 실제 입력은 CMD 창에다가 할 거예요. CMD 창에다가 입력하기 전에 메모장 같은 데다가 옮겨 적었다가 메모장 거 복사 붙여넣기 하면 편하니까 여러분들은 바탕화면에서 메모장을 검색해서 메모장을 켜주세요. 선생님은 SQL 디벨로퍼에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QL 디벨로퍼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하면 이렇게 뜰 건데요. 선생님은 여기 시스템을 미리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들은 없을 거예요. 선생님을 따라서 만들고 싶은 사람은 여기 왼쪽 위에 플러스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 네임에다가 시스템, 여기 사용자 이름에도 시스템, 비밀번호는 1234로 넣으시면 됩니다. 이 시스템 1234는 문제에서 이미 주어진 이름과 비밀번호예요. 그래서 시스템 1234 그대로 이렇게 입력하고 접속 눌러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은 이미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비밀번호 1234 입력하고 들어가 볼게요. 방금 우리가 작성했던 거 그대로 해볼게요. create 테이블을 생성할게요. 어머, 아까 전에 테이블 이름을 안 적었네요. 테이블 이름을 멤버 테이블, 오타 없게 잘 보세요. 멤버 테이블 0인데 선생님이 공교롭게도 사전에 연습을 하다가 멤버 테이블을 이미 만들어서 선생님은 02는 조금 지울게요. 여러분들은 멤버 밑줄짝 TBL 밑줄짝 02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가로 열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로 닫고 세미콜론, 여기 사이에 애트리뷰트만 입력하면 되겠지요. 커스트넘, 이게 첫 번째 애트리뷰트였고요. 넘버라는 형식이고 얘는 6글자. not null, null이 아닙니다. 엔터 눌러주시고요. num이 아니고 넘버죠, 넘버. 자, 두 번째 열은요. cost name 이라는 애트리뷰트고요. 얘는 var, char2 가로 열고 20글자짜리 콤마. 세 번째 열은 phone, var, char2 가로 열고 13, 그 다음은 address, var, char2 얘는 60. 그 다음에 join date, 얘는 그냥 데이트 형식인 거죠. 길이가 따로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grade, 얘는 캐릭터 한 글자짜리. 마지막으로 city, 얘는 캐릭터 두 글자짜리. 프라이머리 키 적어줄 차례네요. 프라이머리 키, 기본 키 입력할 거고요. 기본 키는 costnum입니다. 마지막 애트리뷰트 여기에는 콤마가 안 붙는다는 거, 마지막 열에는 콤마가 안 붙는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거 플레이 버튼 한 번만 눌러볼게요. 여기 플레이 버튼 눌렀더니 짠! 테이블, 멤버 테이블이 생성되었습니다. 크리에이트 문을 썼기 때문에 생성되었다고 잘 나와 있네요. 여기 사이에다가 아까 전에 빼먹었던 거 적어 놓을게요. 멤버 TBL 02 테이블 이름 빼먹었던 거 넣어줬습니다. 다음 문제 볼까요? 회원 매출 정보 테이블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회원 매출 정보 테이블 역시 create 테이블 적어주시고요. 테이블 이름이 얘는 money
TBL 02라고 되어 있네요. 가로 열고 닫는 거 똑같이 이렇게 할 거고요. 얘는 커스트넘. 커스트넘은 아까 요 멤버 테이블의 기본 키였죠? 얘는 외래키예요. 기본 키이자 외래키가 되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 얘는 넘버 형식이고 6글자입니다. not null입니다. 해주시고 콤마. 두 번째는 sale number. 얘도 숫자 형식이고요. 8글자고 얘도 기본 키라서 not null입니다. 세 번째로 post 적어주시고 number. 얘도 8글자입니다. 네 번째로 amount number. 얘는 4글자입니다. 이렇게 지우고 아래쪽에다가 이어서 써볼게요. 그 다음에 price. 얘도 number 8글자입니다. pcode VARCHAR2 4글자입니다. 콤마. 그 다음에 sdate. 얘는 데이트 형식으로 끝내면 되겠죠? 자, 프라이머리 키만 남았네요. 프라이머리 키 써보도록 할게요. 공간이 부족해서 왼쪽에다가 써볼게요. 프라이머리 키를 쓸 건데 프라이머리 키가 지금 2개죠? 자, 프라이머리 키 옆에다가 이제 가로 하시고요. 2개 나란히 써주시면 돼요. 커스트넘 하나랑 콤마 세일넘 하나랑 이렇게 2개를 나란히 쓰시고 가로 닫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트 테이블이 이렇게 끝나게 되겠지요. 이것 또한 SQL 디벨로퍼에서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메모장에 옮겨 적으세요. 방금 전에 만들었던 크리에이트 테이블 이거 지우고 선생님이 다시 써볼게요. 여러분들은 메모장에 적으세요. 크리에이트 테이블. 그 다음에 이름 적어야 되죠? 테이블 이름은 머니 테이블 02. 선생님 이거 역시 미리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거 02 살짝 지울게요. 여러분들은 쓰셔야 돼요. 쓰세요. 가로 열고 가로 닫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애트리뷰트 연달아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키이자 외래 키인 커스트넘이 있고요. 넘버 얘는 you, not null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sale 오타 없게 잘 보세요. SALENOL sale 얘도 넘버 형식이고 8글자 not null 콤마. 그 다음에 post 넘버 가로 열고 8글자 amount post가 아니고 pcost였네요. pcost입니다. pcost. 그 다음에 amount 넘버 4 콤마 price 넘버 가로 열고 8 콤마 p 코드 얘는 VARCHAR 2 가로 열고 4 콤마 S 데이트 얘는 그냥 데이트 형식. 프라이머리 키는 2개였죠? 커스트 넘버 하나랑 세일 넘버 하나랑 마지막엔 쉼표를 붙이지 않는다. 이때 궁금한 거 생길 수 있어요. 커스트 넘버 기본 키이자 외래 키라고 하셨는데 foreign 키 안 쓰나요? foreign 키 references 왜 안 쓰죠? 필수사항이 아니에요. 사실 이 프라이머리 키 이 부분도 필수사항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에 프라이머리 키라고 적혀 있으니까 이렇게 적어준 거고 foreign 키라고는 안 적혀 있기 때문에 굳이 적지 않았어요. 문제에 없는 행동은 굳이 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메모장에 옮겨 적으셨나요? 실행 한번 해볼게요. 플레이를 눌렀더니 짠! 머니 테이블이 생성되었습니다. 보이시죠?
오타였었던 여기 P코스트 부분 다시 한번 오타 없이 잘 봐주시고요. 다음으로 테이블 삭제입니다. 테이블 생성은 create 테이블, 테이블 삭제는 drop 테이블입니다. drop 테이블. drop 테이블 옆에 삭제하고 싶은 테이블 이름만 적으시면 되고요. 캐스케이드랑 리스트릭트는 선택사항입니다. 굳이 적지 않으셔도 돼요. 캐스케이드는 누군가 내가 테이블을 삭제하고 싶은데 어디선가 이 테이블을 참조하고 있을 때 삭제하고자 하는 테이블들을 참조하고 있는 데이터들을 연쇄적으로 삭제하고 싶을 때 캐스케이드를 쓰고 누군가 나를 참조하고 있을 때 그럼 삭제 못해, 삭제 안 시켜 라고 거절하는 거를 리스트릭트라고 합니다. 기본은 리스트릭트예요. 우리가 캐스케이드 리스트릭트를 이렇게 명시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는 리스트릭트가 작동합니다. 드롭 테이블은 우리 할 일이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다음으로 테이블 수정인데요. 여러분들이 테이블을 입력을 했는데 혹시라도 선생님처럼 오타가 많아가지고 테이블 이름을 바꿔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럴 때 alter 테이블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alter 테이블 옆에 수정하고자 하는 테이블 이름 적으시면 되고요. 애트리뷰트 이름을 바꾸고 싶을 때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P코스트인데 선생님이 포스트라고 적었었나요? 그렇게 수정하고 싶을 때 alter 테이블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alter 테이블 테이블 이름 하시고 여기 add 애트리뷰트 추가하는 거예요. drop은 애트리뷰트 삭제하는 거예요. 새로운 애트리뷰트 추가하시고 선생님처럼 잘못한 거 그냥 drop 하시면 괜찮아요. 깔끔하게 수정이 됩니다. 만약에 선생님처럼 단순히 애트리뷰트 이름이 틀려서 애트리뷰트 이름을 바꾸고 싶을 때에는요. alter 테이블 옆에 테이블 이름 방금 전 경우에 money tbl 02였죠. 이렇게 적어주시고 rename 이름을 다시 주겠습니다. rename 옆에는 내가 실수한 컬럼 이름, 실수한 애트리뷰트 이름 아까 전에 포스트라고 적었었나요? 이렇게 잘못 쓴 거 적으시고 to 바꿀 거 어떻게 바꿀 거냐면 P코스트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rename post를 to P코스트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적으셔도 되고요. 나 rename 이런 거 몰라. 그러면 그냥 drop 지워버리고 add 새롭게 추가하세요. 어쨌든 수정은 alter 테이블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테이블에 관한 거를 우리가 배워봤고요. 테이블 생성만 했지 데이터 생성은 안 했잖아요. 지금부터 데이터 생성, 수정, 삭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다루기에 앞서 선생님이 데이터를 그때그때 입력하면서 여러분한테 결과 화면을 보여주려면 이 데이터 검색, 제대로 입력이 됐는지 화면을 검색할 수 있어야 돼서 여러분들이 저거 뭐라고 입력하는 거야? 할까봐 검색을 좀 먼저 앞으로 뺐어요.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select from where 딱 3개만 중요합니다. select from where select는요. 찾고자 하는 애트리뷰트, 검색하고자 하는 애트리뷰트 컬럼 이름을 쓰시면 되고요. 나 테이블 방금 전에 만든 거 다 보고 싶어. 그럴 때는 이렇게 별 표시를 붙이시면 됩니다. from은 내가 지금 찾고자 하는, 보고자 하는 테이블 이름 적어주시면 되고요. where에는 조건이 들어갈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름이 임의정인 학생을 검색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where 학번이 임의정인 사람 검색해주세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우리 항상 문자를 입력할 때에는 앞뒤로 따옴표 붙이도록 합니다. 조건이 여러 개일 때 학번이 임의정이고요. 나이는 18살인 학생 찾고 싶어요. 이렇게 조건이 하나 더 붙으면 조건은 AND로 연결하면 되고요. 나이는 18. 얘 따옴표 안 붙인 이유는 숫자에만 유일하게 따옴표를 붙이지 않아요. 날짜에도 붙여야 돼요. 유일하게 숫자에만 따옴표를 붙이지 않습니다. 조건이 여러 개일 때는 AND로 연결하면 돼요.
그 다음에 그룹 바이가 나오는데요. 그룹 바이는 말 그대로 하나의 그룹으로 묶는 거예요. 주로 언제 쓰냐면 학번별로, 학생별로 성적을 출력하고자 할 때, 예를 들어서 임의정이라는 학생이 우리가 방금 전에 했던 데이터베이스라는 과목 수업을 들었다고 해봅시다. 얘 90점 받았어요. 그 다음에 우리 요즘 배우고 있는 JSP라는 과목을 들었는데 얘는 70점을 받았어요. 똑같은 학생이, 임의정이라는 학생이 이렇게 받았다고 해봅시다. 데이터를 조금만 더 추가해 볼까요? 홍길동이라는 데이터를 추가해 볼게요. 홍길동이라는 애도 데이터베이스를 듣고 JSP를 들었다고 했을 때 얘는 60점, 90점이라고 해볼게요. 만약에 이러한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때 평균을 구하라고 하면 오른쪽에 있는 이것들의 평균을 구하겠죠. 똑같은 사람별로 평균이 안 나오겠죠? 근데 나는 학번별로, 사람별로 데이터를 구하고 싶어. 임의정의 평균 구하고 싶고요. 홍길동의 평균을 구하고 싶어요. 이럴 때 이렇게 이름별로 그룹을 묶을 거예요. 이럴 때 그룹 바이를 사용합니다. 해빙은 그룹 바이에 대한 조건인데요. 만약에 그룹 바이로 그룹을 묶고 평균을 구했어요. 근데 평균이 80점 이상인 사람만 보고 싶어요. 그럴 때 해빙, 그룹 바이를 한 다음에 조건을 줄 때 해빙에다가 조건을 적습니다. 오더 바이는 정렬이에요. 정렬. ASC는 오름차순이고요. DESC는 내림차순입니다. 데이터를 삽입하는 SQL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삽입하려면 insert, 삽입하다를 의미하는 insert 명령어를 쓸 거고요. 어디로 삽입할 건지 into 붙여주시면 돼요. insert into. 테이블 이름 적으시면 되고요. 어떤 값들을 입력할지 values, 요 s 안 붙이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s 잊지 마세요. values 하고 값들을 써주시면 됩니다. 이거 뒤에서 예제 풀어보면서 확인할게요. 데이터를 삭제하고 싶을 때는 삭제를 의미하는 delete. 어디서부터 삭제할지 from, delete from, 테이블 이름 하시면 되고요. 어떤 데이터를 삭제하고 싶은지 where문에다가 조건을 넣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름이 임의정인 학생을 삭제하고 싶어요 하면 where, 학생 이름은 임의정 적어주시면 되겠죠? 아까 전에 예를 들 때 선생님이 학번은 임의정으로 잘못 썼네요. 학번은 임의정이 아니고 여기 부분에 학생 이름으로 적었어야죠. 학번이 아니고 학생 이름. 이런 사소한 거 실수하지 않도록 잘 보셔야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서 데이터를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메모장에 같이 써주세요. 이거 외부평가 실기 문제예요. 자, 회원정보 샘플 데이터 먼저 볼까요? 데이터를 삽입하기 위해서 우리 insert, into 명령어 적기로 했었고요. 어디에 삽입할 거냐면 멤버, 테이블, 02 여기에 삽입하기로 했어요. 자, 가로 열어주시고요. 끝에 또 가로 닫을게요. 여기 세미콜론 찍어주시고. 자, 첫 번째 회원 번호인데요. 회원 번호는 넘버, 숫자 타입이었죠? 숫자 타입이라서 100001 그냥 적어주시면 되고 콤마. 자, 두 번째 이름 김행복. 얘는 따옴표 하셔야 되겠죠? 콤마. 연락처도 아까 VAR 캐릭터 2 그거였던 것 같아요.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010-1111-2222 적어주시고 콤마. 그 다음에 서울 어쩌고저쩌고 휘경일동 이거 적어주시고요. 콤마. 가입일자 데이트였죠. 데이트이기 때문에 숫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따옴표 이렇게 해주시고 콤마. 고객 등급 A 콤마. 도시코드도 캐릭터였으니까 따옴표 붙이고 01 가로 닫고 세미콜론. 자, 이렇게 하면 데이터 하나가 삽입이 됩니다. 이거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게 낫겠죠?
복사 붙여넣기 하면서 함께 입력해 볼게요. 이거 지워주시고요. insert into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nsert into 그 다음에 member 테이블 02 선생님은 근데 아까 전에 02 지웠다고 했죠? 여러분들은 02 붙여주세요. 가로 어머 밸류스 안 썼네요. 선생님이 정신이 너무 없어. 밸류스 적어주셔야 돼요. 아까 밸류스 선생님이 실수로 안 적었네요. 여기 사이에다가 10001, 김행복 적어주시고요. 김행복 따옴표 따옴표 또 여시고 010-1111-2222 따옴표 그 다음에 서울 동대문구 휘경 1동 따옴표 20151202 따옴표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요거 따옴표 꼭 좀 잊지 마세요. 끝에 세미콜론도 요렇게 해주시고요. 이거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문제에 나와 있는 데이터 여러분들 빠르게 입력해보세요. 선생님도 이것만 이렇게 바꾸면 되죠? 선생님도 입력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입력해보세요. 다 적으셨나요? 첫 번째 플레이 버튼이 아니라 두 번째 플레이 버튼 요거 눌러볼게요. 자, 이거를 눌렀더니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행이 삽입되었습니다. 뜨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메모장에 잘 적고 계시지요? 메모장에 오타 없이 잘 적으세요. 이어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아까 전에 여기 values 실수로 빼먹었던 거, 그 다음에 s 붙는다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기존 거 지우고 회원정보 샘플 데이터 바로 입력해 볼게요. insert into 이번에는 money 테이블 money tbl 02 여러분들은 여기 insert into 오타 났네요. 여러분들은 요 02 붙여주세요. 선생님은 누누이 말하지만 이미 만들어서 그냥 쓰는 거예요. values 적어주시고요. values 가로 열고 닫고 여기 사이에다가 하나씩 입력해 볼게요. 회원번호 숫자니까 10001 판매번호도 숫자였던 것 같아요. 2016-0001 그 다음에 500, 2500 A001은 따옴표 붙여주셔야 되겠지요. 날짜도 따옴표 붙여서 2016-0101 이렇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가 지금 10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이 10개 데이터 빠르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모두 적으셨나요? 우리 함께 실행해 볼까요? 짠! 삽입되었습니다. 잘 보이죠? 데이터가 제대로 삽입됐는지 선생님이 직접 눈으로 확인시켜 줄게요. 자, 셀렉트 이거 아까 전에 살짝 했던 거 from 멤버 테이블 먼저 확인해 볼까요? 멤버 tbl 물론 02 하셔도 돼요. 자, 플레이 버튼을 눌렀더니 짠! 6개 행이 선택되었습니다. 보이시나요? 데이터 6개 잘 들어간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멤버 테이블 말고 머니 테이블도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머니 테이블로 바꿔서 검색을 해보니까 짠! 10개의 데이터가 제대로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데이터 오타 없게 항상 조심해서 입력하세요.
데이터 삽입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데이터를 갱신하는 명령어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갱신하기 위해서는 이 update라는 명령문을 쓸 건데요. 업데이트 할 테이블 이름 적어주시고 set, 여기에 바꿀 내용이 들어올 거예요. 바꾸기 전 내용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바꾸고 싶은 내용, 예를 들어서 임의정을 홍길동으로 이름을 바꾸겠다 하시면 학생 이름은 홍길동입니다. 이렇게 바꿀 예정이에요. 이렇게 바꿀 거 먼저 써주시고요. where에다가 기존 이름을 적으시면 돼요. 기존 값을 where에다가 학생 이름 임의정인 애를 홍길동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바꿀 내용이 먼저 나온다는 거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다음으로 join입니다. 여기부터 포기하는 친구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선생님이 차근차근 설명할 테니까 함께 살펴봅시다. join은요, 2개 이상의 테이블을 연결해서 처리하는 거고요. 우리 마침 2개의 테이블을 입력했어요. 이렇게 회원 정보와 매출 정보, 여기 회원 정보라고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매출 정보와 이렇게 2개의 테이블, 멤버 테이블과 머니 테이블을 입력했고요. 2개의 테이블을 join, 즉 연결할 때에는 같은 이름의 애트리뷰트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회원 번호가 있죠? 여기도 회원 번호가 있죠? 이렇게 같은 애트리뷰트끼리 연결해서 하나의 테이블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테이블로 합치게 된다면 회원 번호부터 여기부터 도시코드까지 출력되고, 자, 중복되는 거는 뺄 수 있어요. 애트리뷰트. 판매 번호부터 판매 일자까지 모두 합쳐진 하나의 테이블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조인하는 방법을 알아보러 가볼까요? 데이터를 조인하기 위해서는 일단 셀렉트 문에 보고 싶은, 우리가 추출해서 보고자 하는 애트리뷰트 적어주시면 되고, 우리 이미 배웠지만 전부 다 보고 싶을 때는 요 별표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from은 테이블명을 적는 곳인데 2개의 테이블을 조인하면 테이블이 2개 나오겠죠. 만약에 3개를 조인하고 싶다 그러면 테이블이 옆에 또 나오겠죠. where 문에는요, 조인식을 써줘야 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조인식이 되는 거예요. 겹치는 애트리뷰트, 똑같은 이름의 애트리뷰트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 애트리뷰트를 이렇게 같다 표시로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테이블이 3개라면 이 where절의 이 조건식이 2개 나오겠죠? 테이블이 2개면 연결식이 하나 나왔어요, 지금. 테이블이 3개면 2개 나오겠죠? AND로 연결해서 계속 조건은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 부분은 똑같아요. 그룹 바이는 그룹 바 애트리뷰트인데요. 이때 그룹 바이의 주의사항, 셀렉트절과 반드시 일치해야 돼요. 오라클에서는 무조건 일치해야 돼요. 이거 이따가 함께 해볼 거고요. 해빙은 그룹 바이에 대한 조건이었고 오더 바이는 정렬이었습니다. 함수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는 일단 셀렉트절과 해빙절에만 쓸 수 있고요. 함수는 여러분들 엑셀 했으면 이미 알고 있는 함수들이에요. 합계 구하는 함수 sum, 평균, 에버리지, 최대값, 맥스, 최소값, 민, 개수, 카운트,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토탈 매출을 구하고 싶으면 sum, 가로 열고, price, 토탈 매출을 구하고 싶을 때는 sum, 매출 평균을 구하고 싶을 때는 average, price, 매출 평균, 최고 매출을 알고 싶을 때, 최고로 많이 산 매출을 알고 싶을 때 맥스, 프라이스, 최소 매출을 알고 싶을 때 민, 프라이스, 회원의 명수, 개수를 알고 싶을 때는 카운트, 커스트, 넘버. 이러면 회원의 개수, 즉 회원 수가 나오겠죠?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개의 테이블을 조인해서 밑에 있는 2개의 문제를 구하는 건데요. 조인을 먼저 해볼게요.
조인하기 위해서 어떤 애트리뷰트가 겹치나 봤더니 이 회원번호, 여기도 회원번호가 겹치네요. 셀렉트, 전부 보고 싶으면 별표하면 된다고 했고요. from, 테이블 이름 적으면 되죠. 멤버 테이블 하나랑 콤마 머니 테이블 하나랑 이렇게 두 개 나란히 적어주시면 되고 where, 자 멤버 테이블에서의 회원번호와 머니 테이블에서의 회원번호인데 여기에 만약에 cost number는 같다, cost number 적으면 당연히 이 cost number는 같겠지. 이게 여기 건지 저기 건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얘는 이 앞에다가 이 테이블명을 앞에 확장자처럼 써줘야 하는데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얘는 M2로 대체할 거고 얘는 M5로 대체해 볼게요. 그럼 얘는 M2.custom은 M5.custom이랑 같습니다. 두 개 조인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조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조인식과 함수를 사용해서 우리 외부평가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문제는 회원번호가 자동 생성된다는 문제인데요. 우리 지난번에 join.jsp를 만들었었어요. 그때 회원번호가 자동으로 생성되게끔 해라 라고 해서 우리가 회원번호 부분만 빼고 회원 성명부터 가입일자까지 그렇게 우리가 예외 처리를 했었죠. 이때 회원번호는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불러온다고 얘기했었어요. 회원번호가 자동으로 생성되기 위해서는 회원번호 가장 큰 값에다가 플러스 1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우리 함께 작성해 볼까요? 셀렉트 문 만들어 줄 거고요. 셀렉트 커스트넘, 우리 지금 커스트 넘버 구할 건데, 자, 이거의 최대값 구해야 되니까 여기 max라는 함수 써주면 되겠죠. max 커스트넘. 이거보다 하나 큰 거를 출력하고 싶어요. 하나 큰 거 출력해 주세요 하면 되고요. 엔터 from, 어디에 회원번호가 있냐면 멤버 테이블, 멤버 테이블에 오타 없게 조심. 멤버 테이블에 커스트 넘버가 있는데 최대값 플러스 1 출력해주세요. 이렇게만 하면 끝나요. 플레이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짠! 여기 보니까 커스트 넘버 플러스 1은 10만 7번입니다. 딱 나왔죠? 우리가 원하는 회원번호가 딱 나왔어요. 이게 바로 그 join.jsp의 회원번호란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만 다시 확인해 볼게요. 우리가 cost number라는 이름으로 들어갈 거지 max cost num 플러스 1 이 이름으로 데이터베이스에 넣지 않을 거잖아요. cost number에다가 이 10만 7번이라는 숫자 넣어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애트리뷰트 이름 바꿔볼게요. 얘는 여기 옆에다가 그냥 cost num으로 할게요. 대체할 이름만 적어주시면 이 max 플러스 1 얘를 cost num이라는 이름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옆에다가 그냥 이름만 다시 한번 써주면 돼요. 플레이 버튼 눌러볼게요. 짠! cost number에 10만 7번 들어간 거 보이시죠? 이렇게 됩니다. 다음 문제 살펴볼까요? 매출이 높은 순서로 조회를 해야 되는데 회원번호, 회원성명, 고객등급, 매출 있는 거 보니까 두 개의 테이블을 일단 조인해야 되고 매출이 없는 회원은 조회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조인할 때는 자연스럽게 서로 매칭되는 값들만 나올 거예요. 매출 없는 회원 원래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 다시 지우고 데이터 입력해 볼게요. 셀렉트 입력해 주시고요. 회원번호는 cost number, 회원 성명은 cost name, 고객 등급은 grade, 매출은 합계잖아요. 내가 샀던 거 다 합해야 되잖아요. 자, 합하는 함수 방금 전에 뭐라고 배웠죠? sum, 그렇죠? sum, price. 자, 가격, 내가 산 가격을 전부 더하면 되겠지요? 자, 근데
내가 산 것, 네가 산 것 전부 다 합할 거 아니잖아요. 나는 내가 산 것만 매출에 찍고 회원번호 10만 2번은 10만 2번이 산 것끼리 매출 테이블에 찍고 회원별로 찍고 싶어요. 회원별로 찍고 싶을 때 그룹 바이 쓴다고 했었죠. 일단 from절 먼저 쓸게요. from절에 멤버 TBL과 멤버와 콤마 머니 TBL 이렇게 두 개 다 써줘야 되고요. where절 쓸 건데요. where절은 조인식 먼저 써보도록 할게요. 자, 멤버 테이블에서 커스트 넘버와 머니 테이블에서의 이 커스트 넘버 두 개가 같은데 그냥 커스트 넘버 갖다 표시 커스트 넘버 하면 누가 누구 건지 모르잖아요. 자, 그래서 일단 이 멤버 테이블 이름 너무 기니까 옆에다가 이름을 MO라고 다시 써줄게요. MO. 이름 줄여준 거예요. 이름 제명명. 얘는 ME. 멤버니까 ME. 자, 머니 테이블은 MO라고 이렇게 다시 재명명 할게요. 이름. 자, 그럼 밑에는 이제 미라고 써도 멤버인 거야. 미 점 커스트 넘버는 갖다 표시 MO 머니의 머니 점 커스트 넘버랑 같습니다. 이렇게 조인식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룹 바이 적으셔야죠. 아까 회원별로 매출을 찍을 거기 때문에 M2로 해도 되고 M5로 해도 돼요. 어디 거 쓰든 상관없어요. 이렇게 커스트 넘버별로 그룹 바이 묶어주세요. 쓰시고요. 내림차순으로 우리 조회해야 되겠죠. 매출이 높은 회원순으로 조회되니까 내림차순이에요. 내림차순은 오더 바이 어떤 거 기준으로 내림차순 할 거냐면 some price 이거 순서대로 내림차순 할 거예요. DESC. 근데 빨간 밑줄이 있네요. 빨간 밑줄이 뜨는 이유는 아까 전에 그룹 바이와 셀렉트절은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다르죠? 일치시켜줄 거고 여기 위에다가 어느 테이블에서 갖고 올 건지 여기 앞에다가 요거 확장자처럼 이렇게 좀 다 써줄게요. 요 sum은 확장자 없이 그냥 집계 함수니까 확장자 안 써요. 함수는 확장자 안 씁니다. 요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굳이 확장자 적고 싶으면 price 안에다가 이렇게 적으실 수 있어요. 여기 밑에도 M5점 다 이렇게 적어주실 수 있고 얘랑 두 개가 다르다고 했으니까 콤마 똑같이 적어주시면 돼요. 미점 커스트 네임 콤마 미점 그레이드 함수는 안 쓸 거예요. 함수는 안 씁니다. 오타 없게 잘 보시고요. 빨간 밑줄 안 뜨죠 이제?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빨간 밑줄. 자, 이 상태로 플레이 버튼 눌렀더니 짠! 내림차순으로 우리가 원하는 테이블이 딱 나오네요. 똑같나요 문제랑? 똑같네요. 마지막으로 트랜잭션에 대해서 배워보겠는데요. 트랜잭션은 하나의 작업 단위예요. 내가 수행하고 있는 단위들. 그래서 작업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커밋이라는 게 되고요. 작업을 중간에 뭔가 실수가 있었어요. 잘못했어요. 에러가 났어요. 취소하고 복구, 회복하고자 할 때는 롤백이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SQL을 입력할 때 반드시 SQL 입력이 다 끝난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작업이 다 끝난 다음에 반드시 이 commit 세미콜론까지 이 commit이라는 거를 반드시 입력을 해줘야 합니다. commit을 입력하면 commit complete, commit 완료라고 뜰 거예요. 확인해 볼까요? commit이라고 입력을 하고 플레이 버튼을 눌렀더니 commit 완료! 보이시지요? commit 완료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메모장에 열심히 받아 적었을 텐데 우리 실제 시험장에 이 SQL 디벨로퍼가 안 깔려 있을 수도 있으니까 CMD 창에서 어떻게 SQL을 입력할 수 있는지 선생님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 하단에 돋보기 모양 이렇게 클릭하시고요.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고 CMD 입력해 볼게요. CMD를 입력했더니 이런 창이 하나 뜰 거고요. 명령 프롬프트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CMD 누른 다음에 명령 프롬프트 클릭하시면 이런 창이 하나 뜰 거고요. 우리 여기에 오라클 연결을 해주기 위해서 일단 SQL 플러스라는 명령어 한 칸 띄고 SQL 플러스 오라클 이름 뭐였죠? 시스템 슬래시하고 비밀번호 뭐였죠? 1234 SQL 플러스 시스템 1234 이걸 그대로 엔터를 누르면 짠! 여기 이렇게 SQL을 입력할 수 있는 창으로 변합니다. SQL로 바뀐 거 확인하시고요. 여기에 아까 우리 만들었던 Create 테이블문 2개 있죠? 하나하나 차례대로 넣어서 엔터를 누르세요. 여러분 선생님처럼 이렇게 썼죠? 복사, 컨트롤 C, 여기에다가 컨트롤 V, 그럼 이렇게 들어갈 거고 엔터 누르면 Create 테이블 됐다고 뜰 건데 선생님은 이미 들어가서 이렇게 에러가 뜰 거고 여러분들은 Create 테이블 됐다고 뜰 거예요. 이렇게 됐으면 여기 Create 테이블 머니 테이블도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고 Insert into 멤버 테이블에 이렇게 여러분들 많이 적었죠? 이렇게 6개 적었을 텐데 이 6개 한꺼번에 드래그해서 컨트롤 C 여기에 컨트롤 V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머니 테이블에 인서트 인투 했을 텐데 이 10개 데이터 컨트롤 C에서 여기에다가 또 붙여넣기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데이터베이스 입력은 끝! 데이터베이스 입력 끝나고 반드시 커밋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선생님은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